핑크팬더의 머니 토크. 노예의 영혼을 버려라. 노예는 다른 사람의 소유물이 된 사람을 뜻한다. 사람으로 취급받지 못하니 물건처럼 사고 팔리기도 한다. 자신의 의사나 행동을 주장하지 못하고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다. 이런 사람을 우리 주변에서 찾아볼 수는 없다. 현대에는 공식적인 노예가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신적 노예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많다.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어쩔 수 없이 하루를 살아간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지만 정신적으로 노예의 삶을 살아간다. 아니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다. 타르카드는 많은 빚을 지고 빚을 갚지 못해 노예가 되었다. 물론 지금은 빚을 갚지 못한다고 노예가 되진 않는다. 빚을 갚지 못하면 신용불량자가 될 뿐이다. 신용불량자의 삶은 노예의 삶과 다르지 않다. 빚은 우리 삶을 피폐하게 만들고 눈치를 보게 만든다. 사람들이 망하는 이유는 왜일까? 빚을 진 후 갚지 못했기 때문이다. 불행한 일이 일어나더라도 빚만 없다면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다시 후일을 기약할 수 있다. 우리가 살아가는 현대는 수많은 마케팅이 소비를 부추긴다. 신용카드는 빚이다. 월급을 받자마자 통장 잔고가 텅 비는 이유다. 단호히 끊지 못하면 노예의 삶이나 다름없다. 아무리 노력하고 저축해도 제자리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신용카드를 쓰는데 죄책감을 가질 필요는 없다. 하지만 될 수 있는 한 신용카드는 가위로 잘라버리는 게 좋다. 체크카드로 통장 잔고 내에서 쓰는 버릇을 들여야 한다. 신용카드가 주는 혜택은 당신이 돈을 쓰게 만드는 유혹이자 미끼다. 빚의 악순환에서 벗어나고자 한다면 신용카드는 딱 하나만 남기고 전부 없애버려라. 당신의 노예가 아니라는 걸 증명하라. 그 순간부터 당신은 자유인이다. 본업에 최선을 다할 때 기회가 찾아온다. 하당 굴라는 돈 버는 비결이 따로 있다고 생각했다. 돈 버는 걸 재능의 영역으로 봤다. 그가 노력해야 할 이유도 없다고 생각한다. 이런 생각으로 온 몸을 장신구로 치장하며 살았다. 오늘날에도 이런 사람이 많다. 노력해도 부자가 될 수 없다고 믿는다. 남의 눈을 의식하며 자존심 상하지 않게 멋진 차를 타고 명품으로 치장하고 다닌다. 겉보기에는 화려해 보이지만 실상은 안고 없는 찐빵이다. 이런 삶은 노예의 삶이다. 쇠사슬이 보이지 않을 뿐 내 양손과 양발은 쇠사슬에 묶여있는 것과 마찬가지다. 단 하루라도 일을 하지 않으면 당장 채찍을 맞는다. 오늘날 채찍은 신용카드 빚이나 각종 대출, 과소비로 쓴 돈이다. 이런 것들이 당신을 올가맨다. 쇠사슬을 풀고 싶어도 시간이 갈수록 더욱 피부를 파고들어 몸에 생채기를 낸다. 결연히 끊어내지 않는다면 노예로 이리저리 팔려 다니는 것과 다를 게 없다. 평생 노예로 살기 싫다면 샤루 다나처럼 해야 한다.
자기 일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 기회는 멀지 않다. 바로 당신이 지금 하는 일에서 나온다. 부자가 된 사람들은 모두 본업에서 시작했다. 본업을 제대로 못하는 사람이 성공하는 걸 본 적이 없다. 그저 시키는 것만 간신히 하는 사람이 눈에 띌 리도 없지 않은가? 자신의 본업을 키우는 것이 가장 중요한 능력이다. 기회는 본업에서 인정받았을 때 찾아온다. 전혀 관련 없이 보이는 기회도 결국 당신의 본업에서 나온다. 본업의 능력을 키우며 자신이 더 잘할 수 있는 걸 고민하고 그 능력을 다른 것과 연계시켜라. 그러면 기회를 잡을 수 있다. 노력할수록 더 많은 종잣돈을 모을 수 있다. 자신이 하는 일에서 인정받으면 자신감도 더욱 커진다. 그러면 노예의 삶에서 자유인의 삶으로 바뀐다. 눈에 보이지 않는 쇠사슬이 어느 순간 끊어진 걸 스스로 느끼고 깨닫는다. 부자들이 어떤 식으로 자산을 형성하고 늘렸는지 살펴보라. 모두 똑같다. 본업에서부터 출발했다. 착각하지 말자. 본업을 못하는 사람이 부자가 된 경우는 단 한 번도 보지 못했다. 바빌론처럼 튼튼한 성벽을 쌓아라. 수많은 강대국이 나타났다. 강대국이 오랫동안 번영한 이유는 공격이 아니라 수비였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라는 말처럼 로마가 번영을 누린 비결은 수많은 주변 국가를 점령한 것보다 그들 국가를 잘 다스려 외부의 침입을 막은 데 있다. 역사상 그 어떤 국가도 마찬가지다. 오래된 강국일수록 수비를 탄탄히 한 덕분에 오래도록 유지할 수 있었다. 프로스포츠 분야에도 오래된 격언이 있다. 공격은 관중을 즐겁게 하지만 수비는 우승을 만든다. 수비는 모든 것의 기본이자 기초다. 수비가 약한 팀은 절대로 우승할 수 없다. 개인도 똑같다. 공격적인 투자를 하다가 망하는 건 한순간이다. 몇 번의 손실만으로 힘들게 모은 돈이 전부 사라진다. 부자들이 부를 유지하는 건 공격적인 투자 때문이 아니다. 돈을 잃지 않으려 노력한 덕분이다. 부자들은 자산을 더 늘리려고 무리하게 투자하지 않는다. 이미 보유한 자산을 유지하기만 해도 충분하다. 역설적으로 이토록 보수적인 투자 방법이 오히려 더 큰 수익을 낸다. 무리한 투자는 일시적으로 큰 돈을 벌 수 있을지 몰라도 계속 성공하기는 힘들다. 상당한 요행이 따라야 한다. 자신의 돈을 지키는 데는 요행이 따르지 않아도 된다. 아주 쉽고 편하다. 실행하는 방법도 무척 단순하다. 성벽으로 바빌론을 지킬 수 있었던 것도 똑같다. 마음속에는 당장이라도 뛰쳐나가 적을 물리치고 싶을 것이다. 하지만 바빌론은 끝까지 참고 버텨서 승리할 수 있었다. 당신의 자산도 그래야 한다. 당신의 자산을 지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공격은 신나지만 수비는 매력적이지 않고 지루하게 느껴진다. 부자가 되는 비결이 여기 있는데도 이를 실행하는 사람은 드물다. 공격적인 투자로 자산을 불릴 수 있지만 여기에는 큰 위험이 따른다. 수비적인 투자는 자산이 늘어나는 속도가 느리고 답답하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끝까지 살아남은 자는 수비적인 투자자다. 만약을 대비한 투자는 더디다. 하지만
당신이 오래도록 무너지지 않고 살아남을 튼튼한 성벽이다. 언제인지 모를 뿐이지 적은 분명히 침공한다. 그때를 위해 미리미리 성벽을 잘 쌓고 대비하지 않으면 안 된다. 만약을 대비하며 투자하면 튼튼한 성벽이 당신을 지켜줄 것이다. 바빌론의 성벽을 꼭 기억하자. 5,000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진리. 낙타상인 다바시르의 계획을 다시 한번 되새겨보자. 첫째, 수입의 10%를 저축한다. 둘째, 수입의 20%는 빚을 갚는다. 셋째, 수입의 70%로 생활한다. 이토록 단순한 법칙을 실천했을 뿐인데도 삶이 달라진 사람들의 이야기가 책에 많이 나온다. 이번 장에 알프레드 H. 슈르즈베리 교수도 마찬가지다. 단지 매달 10%를 저축했을 뿐인데 인생이 변했다고 고백한다. 돈을 쓰는 것보다 모으는 재미가 더 커졌다고 한다. 하지만 실천은 생각보다 쉽지 않다. 누구나 쉽게 도전할 수 있지만 끝까지 해내는 사람은 드물다. 세상 모든 일이 그렇다. 중요한 일일수록 듣기에는 참 쉬운데 해내는 것은 어렵다. 대부분 콧방귀를 낀다. 반신반의하며 실천하지 않는다. 바빌론 부자들의 돈 버는 지혜. 이 책이 미국에서 출간된 지 100년이 가까이 되었다. 이 정도의 시간이면 책 내용은 충분히 검증되었다. 이 책이 시대를 초월하여 사람들에게 선택되고 읽히는 이유다. 누군가는 이 책을 읽고 실천하고 누군가는 읽기만 하고 끝낸다. 그 차이는 슈르즈베리 교수처럼 몇 년이 지난 후에 알게 된다. 정말로 수입의 10%를 저축하는 게 그토록 어려운 것일까? 수입의 10%를 저축한다고 달라질 수 있을까? 수입의 10%를 저축해서 언제 돈이 쌓일까? 이런 의심은 충분히 이해할 만하다. 수입의 10% 정도는 가볍게 저축할 수 있다고 자신하지 않는가? 그게 뭐가 어렵다고? 이렇게 생각한다면 해보라. 쉽게 할 수 있는데 무엇 때문에 안 하는가? 눈 딱 감고 3년만이라도 해보라. 그 후에 계속할지 그만둘지 판단하고 결정해도 된다. 슈르즈베리 교수의 고백처럼 낙타상인 다바시르의 메시지는 5,000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진리다. 지금 들려드린 내용은 바빌론 부자들의 돈 버는 지혜에서 이재범님의 핑크팬더의 머니토크 중 일부였습니다. 이 책의 차례는 총 11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1장, 황금을 꿈꾸는 사나이, 부자가 되고 싶은 열망을 가져라. 2장, 바빌론의 최고 부자, 돈나무에 씨앗을 심어라. 3장, 얇은 지갑을 가득 채우는 비결, 지금 당장 7가지 비결을 실천하라. 4장, 행운의 여신을 부르는 방법, 행운은 노력하는 사람에게 찾아온다. 5장, 황금의 5가지 법칙, 눈앞의 황금보다 지혜를 택하라. 6장, 바빌론의 대금업자, 바빌론의 대금업자에게 배우는 교훈. 7장, 바빌론의 성벽, 바빌론처럼 튼튼한 성벽을 쌓아라. 8장, 바빌론의 낙타상인, 노예의 영혼을 버려라. 9장, 바빌론의 점토판, 5,000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진리. 10장, 바빌론에서 가장 운 좋은 사나이, 본업에 최선을 다할 때 기회가 찾아온다. 11장,
바빌론의 역사. 바빌론은 황량하고 메마른 땅에 위치했지만 주어진 환경을 극복하고 관계수로를 건설하고 농사를 지어 풍요로운 삶을 누렸습니다. 그리고 높고 튼튼한 성벽을 쌓아 침략자를 물리쳤고 역사상 가장 부유하고 찬란한 문화를 꽃피웠다고 합니다. 수천 년간 융성하던 바빌론은 왕의 잘못된 판단 때문에 역사 속으로 사라졌지만 바빌론 사람들의 지혜는 지금까지도 전해져 오는데요. 이 책은 1926년 클레이슨이 자신의 성공 경험담을 바탕으로 고대 바빌론의 우화 형식을 빌려 글을 쓰기 시작했으니 이 책이 출간된 지 100년 가까이 되어 가네요. 시대를 초월하여 사람들에게 선택되고 읽히는 이유가 부자가 되는 기본적인 원리는 과거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다는 점이지요. 핑크팬더의 머니토크를 통해 꼭 기억해야 할 기본 원리를 복기했습니다. 오늘 내용 중에서 기억하고 싶은 문장을 정리합니다. 1. 노예의 영혼을 버려라. 빚의 악순환에서 벗어나고자 한다면 신용카드는 딱 하나만 남기고 전부 없애버려라. 그 순간부터 당신은 자유인이다. 2. 수입의 10%를 저축하라. 쉽게 할 수 있는데 무엇 때문에 안 하는가? 눈 딱 감고 3년만이라도 해보라. 3. 시간이 지나고 끝까지 살아남은 자는 수비적인 투자자다. 공격적인 투자로 자산을 불릴 수 있지만 여기에는 큰 위험이 따른다. 수비적인 투자는 자산이 늘어나는 속도가 느리고 답답하다. 4. 본업에 최선을 다할 때 기회가 찾아온다. 자신이 하는 일이 당신을 부자로 만드는 출발점이다. 수입의 10% 저축과 신용카드를 없애라는 그동안의 자산 증식을 위한 기본적인 조건으로 많이 이야기하는 부분입니다. 가장 간단한 방법으로 보이지만 실천하기는 또 어려운 부분이기도 하지요. 무엇을 실행할 때는 결단이 필요하고 매일 실천을 통해 자기 몸속에 새기도록 해야 합니다. 목표를 세우고 결과에 도달하기 위해 가는 길은 지루하고 힘들 수 있습니다. 부자로 가는 길은 첫 번째는 본업에 충실하고 두 번째는 수입의 10%를 저축하고 세 번째는 소비 습관을 줄이도록 체크카드를 사용하고 만약을 대비해 신용카드는 한 개만 갖는다. 그리고 투자는 리스크를 줄이는 수비적인 투자로 자산을 지켜간다. 작가와의 만남, 그리고 다양한 이야기를 전하는 미소영입니다. 오늘도 24시간 행복하세요.